이 세액공제 중에서 이 절세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세액공제인데다가 공제율이 굉장히 높아서 전기 대비 사용이 증가한 비용의 50%를 첫 번째로 이제 크게 연구개발, 연구소 이러면 막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막 이런 공장을 많이 생각하세요. 일정 요건은 독립된 공간만 충족을 하면 되거든요. 뭐 공간 안 되면 파티션으로 만들면 돼요. 어떻게든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R&D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한세를 뚫고 추가적으로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한세에 걸리지 않습니다. 빠르게 설립할 수 있는 과정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의 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 자문 파트너스 정초원 세무사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 22년도 법인세 이 결산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세액공제 중에서 이 절세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이 연구 인력비에 대한 세액공제,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 실제로 많은 대표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 그게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팀장님께서 지금 절세 끝판왕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네네. 진짜 절세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내국인의 연구 그리고 인력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신 비용 중에 특정 비용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세액공제인데다가 공제율이 굉장히 높아서 정말 많은 비용이 절감이 가능합니다. 많이 된다고 하는데 네. 좀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제율은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들으시는 중소기업 대표님들 네.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단기 쓰신 비용의 25% 또는 전기 대비 사용이 증가한 비용의 50%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 대비 증가분이 4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 중에 50%인 2천만 원을 세액으로 공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이제 올해 쓴 비용은 25%가 세액공제 되는 거고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실 수 있어요. 선택해서만. 네. 그래서 만약에 증가분이 높은 법인이라면 증가분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단기에 쓰신 금액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면 그걸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후자의 경우인 네. 뭐 전기 대비 단기에 연구 개발비가 더 많이 쓰이는 경우가 훨씬 좋겠네요. 그렇죠. 특히 증가분 같은 경우는 공제율이 50%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파워풀하게 절세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단기에 25% 세액공제 받는 게 가장 무난하시겠네요. 어차피 법인세 신고하면서요. 그 담당 세무사가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다 검토를 한 후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요. 대표님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검토를 안 해주는 세무사님이 계시면 네, 정천 세무사님께 물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럼요. 네네. 그럼 이제 또 대표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떤 비용을 공제받으실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첫 번째로 이제 크게 연구 개발과 이제 인력, 훈련 비용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연구 개발도 이렇게 많은 비용 중에 특정 비용을 공제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대표적으로 인건비, 그리고 연구에 사용되는 재료, 견본품, 부품 이런 비용들, 그리고 연구시설의 임차 비용 이런 것들이 다 공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업 부설연구소 혹은 연구 전담 부서에서 연구하는 그 연구를 전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가능하고요. 특히 이 급여에는 성과급, 상여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급여로 하실지 성과급으로 하실지 고민 안 하시고 그분들의 급여는 전체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하시다 보면 당연히 재료라던가 부품 이런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그것도 다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2019년도부터 개정된 게 있다고 하던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상여금, 성과급이요. 그전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19년 이후에 개정이 되어서 그것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구 기자재 중에서도 뭐 소프트웨어라던가 이런 부분도 가능한 거죠? 그럼요. 그것도 19년 개정에 같이 들어와 있어서요. 요즘에 개발하시다 보면 음원이라던가 이미지, 서체 구입 이런 것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것도 다 공제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약간 인력비 연봉 4천만 원 직원 2명을 고용을 하고 뭐 연구 기자재로 한 2천만 원 쓰면 한 1억 정도 쓰면은 네.
여기에 25%인 2,500만 원만큼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최소한이고 전년도에 만약에 2천만 원만 쓰셨다고 하면 증가분이 8천만 원이니까 그거의 50%인 4천만 원이 공제가 가능한 거죠. 진짜 절세 끝판왕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인력 개발 같은 경우는요, 위탁 훈련비, 뭐 이런 사내 직업 훈련비 이런 것들이 공제 대상인데요. 실질적으로 위탁 훈련을 뭐 전담해주는 전문 연구기관에 가야 된다던가 이런 공제 요건들이 엄격하기 때문에요. 꼭 적절한 컨설턴트한테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대표님들께서 연구소 이러면 막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막 이런 공장을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어떤 제조업뿐만 아니라 뭐 도소매업이나 일반적인 서비스업에서도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할 수가 있거든요. 연구 개발한다. 내가 어떠한 서비스를 위해서, 어떠한 제품을 위해서, 어떠한 유통을 위해서 연구를 한다라는 게 이 연구소 설립이거든요. 이제 많은 대표님들께서 우리 회사 기업부설 연구소로 설립을 할지, 아니면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설립할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서는 인적 요건이랑 물적 요건을 좀 맞춰주셔야 되세요. 인적 요건은 좀 조건들이 좀 까다로워요. 4년제 졸업자 중에서도 막 이공계이거나, 근데 일반 서비스업에서는 뭐 상관은 없는데요. 그리고 뭐 전문졸, 이런 초대졸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정도의 연구개발 경력이 있거나, 인적 요건은 좀 많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근데 물적 요건은 독립된 공간만 충족을 하면 되거든요. 뭐 공간 안 되면 파티션으로 만들면 돼요. 어떻게든 만들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들만 좀 참고하시면 되다 보니까 뭐 사방면이 좀 막혀져 있는 공간이라던가 아니면 파티션을 잘 쳐서 내가 실제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게 외부로 보이지만 않으면 돼요. 그게 비공개적으로 연구가 맞아요. 가능한 공간만 되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만 좀 생각하시면 파티션을 어떻게 쳐야 되는가, 혹은 내가 연구 개발하는 장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 개념이 좀 오시거든요. 이렇게 인적 요건하고 물적 요건만 맞추면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 혹은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딱 설립이 되는 거죠. 인증서를 딱 발급을 받고 세무사님께 어떻게 전달드려야 될까, 이렇게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질문도 받는데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근데 어떻게 전달드려야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도 맞아요. 실제로 많이들 주세요. 제가 요청드리는 건 부설 연구소 인증서를 꼭 주셔야 돼요. 거기 인증서에 인증받은 날짜도 기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장에는 거기에 등록이 된 연구 인원의 인적사항이랑 뭐 이런 것들이 기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언제 등록이 됐는지까지 기재가 돼 있어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제가 분류를 해서 그걸 세액공제 대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서류는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가끔 또 대표님들께서 그거는 계정 처리 어떻게 해야 공제가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계정 처리 상관없이 보통은 경상연구개발비에 넣긴 하는데요. 그걸 복리후생비에 넣었더라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방세 어떤 혜택도 많이 있잖아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시게 되면요. 그 취득세의 35%에서 60%를 감면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게 중견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등에 따라서 그 감면율이 조금 상이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이 혜택을 못 보거든요. 연구소만 가능한 연구소만 거죠.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연구소랑 전담부서랑 뭔 차이냐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염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인력 세액 공제는 다 동일하게 받지만 이런 지방세 감면, 뭐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재산세나 뭐 취득세 이런 감면 혜택은 좀 없다라는 점,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정보입니다. 그럼 저희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 구비해야 되는, 충족을 시켜야 되는 요건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 좀 팁을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안전하게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이제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다는 공식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고, 두 번째로는 연구 전담 요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소 인증서에 올라간 인원들은 다른 업무를 겸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연구가 실제 이루어졌다는 증빙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연구 업무 일지라던가 보고서 이런 서류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세무조사라던가 뭐 기업 인수합병 같은 데서 제가 인수 실사를 나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갈 때 연구세 개발비 공제가 있다 이러면 이건 다 까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는 받으면 안 되는 걸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연구 전담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연구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팀에 사인이 돼 있다던가. 그쵸. 네. 이런 품위서 같은 데 사인 같은 거 돼 있는 경우 많이 걸리고, 조직도를 구비해 놓으셨는데 다른 부서 소속인 걸로 기재되어 있어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연구소가 실제 없고 가보면 직원들을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까지도 맞아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했을 때는 그런 요건들을 조금 신경을 써서 갖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이게 컨설턴트의 입장으로서 연구소가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일들도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팁 하나만 좀 드리면, 세무사님도 알지 모르겠지만, 연구 전담 요원 조건을 충족하는 게 되게 까다롭거든요. 막 네. 4년제 졸업자여야 되고, 근데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 충족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세액공제는 또 많이 받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연구 전담 요원을 활용을 해서 그냥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연구 보조 요원으로 인원을 좀 더 둬서 세액공제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 인증서만 보다 보니까 연구 네네네. 전담 요원과 보조 요원이 나누어서 기재는 돼 있어요. 근데 네네네. 이런 건 실무상의 것들은 아, 진짜 네. 팁이에요. 이게 대부분 대표님들 모르세요. 그러니까 네. 연구 전담 요원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네. 그냥 두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대표님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추가로 공제가 안 되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정부나 각 국가기관에서 연구개발 출연금을 받아서 지출하시는 비용 같은 경우는 그 법인이 지출하신 비용이 아니다 보니까 공제가 안 되고요. 이게 연구개발을 하라고 주는 비용이다 보니까 과학이나 기술적 진전이 없는 비용들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시장조사라던가 뭐 이미 있었던 것들을 뭐 조금 더 발전시키는 정도, 뭐 일반적인 관리 지원 활동 이런 것들은 공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또 그런 시장 조사도 가능하게끔 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뭐 그거는 개인의 역량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세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제도 있잖아요. 사전심사 제도. 그쵸. 국세청에 먼저 우리 회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네. 이게 워낙에 말이 많던 세액공제다 보니까요. 실제로 세무조사 나왔을 때도 추징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한 2년 전쯤에 국세청에서 사전심사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공제를 받아도 되는 게 맞는지, 그런 요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 국세청에서 심사를 해주기 때문에요. 그런 걸 한번 점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맞아요. 실제로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좀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께서 궁금하시면 저희 오너스 경영연구소로 좀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는 어떤 세액공제 혜택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세무적으로 혜택이 있는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받을 때도 가점사항이 되거든요. 네, 연구소가요. 맞아요. 왜냐면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하는 중소기업 국가에서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을 해놓은 회사는 더 많은 또 효과를 또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 벤처 인증이라던가 뭐 이노비즈라던가 이런 인증을 또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으면 훨씬 수월해지죠. 이 정책자금을 내년도에 좀 기획하고 있는 대표님이나 혹은 벤처 인증을 좀 받기를 희망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미리 설립을 하면서 이렇게 또 관리를 해두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 운영을 할 때는 역시나 또 연구 노트를 잘 써야 돼요. 이거 양식은 이제 코이타 사이트에 가면은 좀 레퍼런스 삼을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참고하시면서 쓰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것 같고요. 꼭 필요합니다. 세무사 입장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굉장히 크지만 벤처기업이 되면 그거에 대한 또 법인세 공제 효과가 상당하거든요. 연구소를 설립하면 벤처기업 인증도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면 여러 세액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벤처기업 인증도 받고 기업부설 연구소를 활용을 하셔서 추가 세액공제 받고, 제가 실제로 많은 대표님들 만나뵈면서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무리 세액공제를 받아도 최저로 내야 되는 법인세가 있잖아요. 네, 최저한세. 최저한세요. 근데 이 R&D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한세를 뚫고 추가적으로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추천드리거든요. 그렇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한세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벤처도 받아서 50% 받고 이 연구소 통해서 추가로 계속 받고 하면 대표님들께서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 기업부설 연구소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이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많은 대표님들께서 이 연구소 설립하면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정말 많은 혜택이 있다 보니까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할 때 저희 오너스 경영 연구소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빠르게 설립할 수 있는 과정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좀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